제 개인적인 그 투자 방식만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5G, 네. 뭐 플랫폼 기업들, 네. 뭐 전기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왔는데요. 반도체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에 제가 투자를 한 경험은 네. 저는 정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두 번 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저는 20년 동안 반도체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안 했는데도 정말요? 네, 좋은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반도체나 바이오 기업을 꼭 내가 투자를 해야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도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기업을 이제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이 책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가지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월가의 영웅 20장 제목이 5만 명의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책 그 20장의 제목이거든요. 네. 전문가 5만 명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그 원 제목이 뭐냐 하면 50,000 Frenchmen can be wrong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의 그 프랑스 사람들이 다 틀릴 수 있다는 네. 건데 이 문구가 이제 원래는 유래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게 그 1927년에 그 팝송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50 million Frenchmen cannot be wrong. 5천만 명의 프랑스인이 틀릴 리는 없다. 5천만 명의 프랑스인이 다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엘비스 프레슬리 그 앨범 제목도 그 50 million Elvis fan cannot be wrong이라는 제목이 나왔다 그래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 팬 5천만 명이 틀릴 리 없다. 이 엘비스 곡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거야 라는 건데 이제 그 말을 살짝 비틀어서 5만 명의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이 피터 린치 20장의 제목이거든요. 책 전반적으로 되게 유머러스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터 린치가 하여튼 개인들한테 그 조언을 하는 거는 전문가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피터 린치 자신도 전문가이면서 전문가 말을 믿지 말라. 설사 내가 산 종목이라도 그냥 함부로 따라서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전문가가 맞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뭐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가지고 따라서 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언제 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전문가가 이제 그 살 당시에는 맞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문가 생각이 바뀌거나 뭐 또는 적정 가치에 도달하거나 해서 전문가는 이미 팔았는데 그 전문가가 그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지 팔았는지 뭐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팔 때는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전문가를 뭐 내가 매일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사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싸게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게. 네. 내가 잘 아는 기업을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되 싸게 사야 된다. 이게 이제 또 그 핵심인데요. 그래서 요 챕터 10장의 제목이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 챕터 10장의 제목인데요. 그것처럼 이제 이 회사의 존재 가치는 결국은 이익을 내는 게 회사의 존재 가치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거니까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돼서 얼마만큼 내가 벌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피터 린치 얘기에 따르면 3마일 원전 사고를 낸 그런 원자력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켈로그처럼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업을 엄청난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를 들면 뭐 지금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외국 주식, 특히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뭐 수익을 뭐 내셨겠지만, 하여튼 이제 저 자신도 그렇고 피터 린치의 조언에 따르면 하여튼 이제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는 거는 뭐 잠깐의 이익을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좀 큰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그 피터 린치의 모든 기업들을 다 공부해서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하여튼 내가 주위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기관 투자자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어려운 뭐 반도체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꼭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버는 건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 사라고 그 역사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중간에 좀 이런 질곡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외치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삼성전자 올리 삼성전자를 외치는 또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그게 가장 위험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피터 린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그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를 보면은요,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30페이지를 보면 앞으로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면 20년 전,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묻어뒀으면 뭐 100배 수익이 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답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업을 투자한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계좌에다가 주식을 집어넣고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10년, 20년 후 지났는데 그 친구들 계좌에 상장 폐지된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네. 만약 이 친구가 삼성전자를 제대로 골랐으면 물론 100배 수익이 났겠지만 삼성전자가 아닌 기업을 골라서 10년 묻어두면 상장 폐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20년 전, 뭐 한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한 25년 전쯤에는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높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5년 전으로 내가 만약 돌아가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를 두고 과연 LG전자를 선택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 있었겠는가. 또 그 과거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1등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시가총액 1등 기업이 한국전력, 뭐 이런 기업들이었고, 또 은행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꽤 높은 기업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한국전력을 투자하지 않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고 한국전력이라든지, 그 당시에 또 이제 건설업이 굉장히 호황이라서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었죠.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나 현대건설을 만약에 그때 투자했으면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격하고 그때 가격이 똑같습니다. 25년 동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물론 했겠죠. 근데 지금 가격이 25년 전 가격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25년 전에 사서 묻어뒀으면 100배 수익이 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굉장히 생존 편향 오류에 빠지는 거죠. 제 친구처럼 20년 동안 묻어놨는데 상장 폐지되어 있는 기업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의 사례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삼성전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니까 삼성전자 투자했으면 100배니까 우량주를 사서 장기 오랫동안 묻어두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도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웅이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하시면, 예를 들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년 안에 100배짜리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만약에 제안을 하시면 저는 그 베팅에다가 제 재산의 50% 이상이라도 베팅을 할 용의가 있어요.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 20년 후에 20년 안에 100배 이상 올라갈 기업이 있을까요? 에다는 저는 얼마든지 베팅을 할 용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한두 종목을 골라서 거기다가 재산의 한 1-20%를 베팅해서 100배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하면 저는 절대 베팅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장된 2,000개 기업 중에 뭐 10년 후, 20년 후에 100배 기업이 날 기업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될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에 보면 분명히 100배 날 기업이 있겠지만 지금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걸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25년 전에 사람들이 LG전자도 아니고 한국전력도 아니고 현대건설도 아니고 삼성전자만을 샀어야 했는데 과연 그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높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하여튼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피터 린치가 이 책에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437페이지를 보면 피터 린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유 중에 신경을 꺼둬대는 주식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놓고 나는 묻어두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주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회사는 10년 후, 20년 후에 100배만큼 성장돼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내가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사놓고 나서 계속해서 내 투자 아이디어대로 이 기업이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나가야지, 그냥 사놓고 나서 그냥 10년 동안 그냥 신경 끄고 있겠다.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후를 내다본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인데,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한국의 대표 기업을 삼성전자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위상으로,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를 보고 어떤 기업을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1위였는데, 사실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검색 엔진들이 굉장히 숱하게 많았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년 후보다는 보통의 인간이 그냥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저는 한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3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3년에 2배 기업을 찾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기업을 찾는가 하면 아까 이제 그거하고도 이제 결부돼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기를 시장은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은 상관하지 말고 개별 기업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고,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하는데 그 기업에 10년 후는 모르겠지만 이제 3년 후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랑 결부해서 제가 어떻게 투자했는가 하는 사례를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그 작년 그 코로나 사태로 3월 달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이미 좀 투자를 하고 있었던 회사 중에 참 좋은 여행이라는 여행사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직격타 아니에요, 여행사?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참 좋은 여행이 이제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이제 도매 여행사고, 참 좋은 여행은 소매 여행사인데, 하여튼 이제 직접 그 고객들한테 이 패키지 상품을 파는 여행사가 참 좋은 여행이라는 여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한 100억 정도를 버는 회사인데, 그 작년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빠졌을 때 3월 달에 시가총액이 한 400억 초반까지 빠졌어요. 이제 그 얘기는 10억 버는 빵집이 40억에 매물로 나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4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사님 돈 있으면 당장 그 빵집을 사셔야 되겠죠. 네. 참 좋은 여행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여행을 안 하게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참 좋은 여행의 실적이 망가질 게 뭐 불을 보듯 뻔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팔았던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 회사를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참 좋은 여행이 절대 망하기가 힘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현금을 1,000억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1년에 비용을 한 300억 정도 비용을 쓰고 있었어요. 뭐, 인건비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한 300억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는 한 코로나가 3년 이상 지속돼서 사람들이 3년 동안 여행을 안 하더라도 3년을 버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용도 또 이제 300억이란 비용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300억이란 비용을 쓰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오면 회사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가 절감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300억이 아니라 뭐 200억, 100억으로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테고, 이제 그러면은 뭐 3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4년, 5년이라도 버틸 수 있다.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도 4, 5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참 좋은 여행이 저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여행사라고 좀 그 확신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헝가리 유람선 사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 난파된 거. 네, 맞습니다. 헝가리 이제 패키지 여행 간 분들이 유람선을 타셨는데, 유람선이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좀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바로 참 좋은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 터지면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완전히 휘청거립니다.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데 그해 연말에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참 좋은 여행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보다 더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참 좋은 여행이 그만큼 고객 관리를 잘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사후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또 그동안의 고객 만족을 굉장히 잘 해줬던 여행사라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참 좋은 여행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가 한 3, 4년 지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사람들이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폭발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참 좋은 여행은 다시 100억 이상 버는 회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때 사실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건데요. 와, 그때 코로나 그때요? 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투자를 하려면 이제 3년을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3년에 2배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거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내가 맞춰서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 예측이나 주가 전망을 예측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알 수 없고 또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질지도 알 수 없고 그때 이제 다행히 코스피 지수가 1400대를 이제 바닥으로 해서 급반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400이 아니라 뭐 1000이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 시기라서 근데 이제 저희는 뭐 1400이 아니라 뭐 1000이 깨질 수도 있고 뭐 코로나가 뭐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여행은 4, 5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뭐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면 그냥 상식적으로 3년 정도 기다리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수익을 내면 뭐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하라라는 게 이제 그 얘기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멀리 보고 그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충분히 싼 가격에 100억 버는 회사를 400억에 산다는 거는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사서 이제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런 투자를 하라는 게 이제 피터 린치의 조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와, 그 대표님께서 그 책의 내용을 갖고 진짜 실사례를 엮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요.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임팩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그 장기 투자가 진짜 이렇게 투자해놓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기업들이 뭐 사업보고서 이런 거 나올 때도 재무제표 같은 것도 좀 보면서 돈을 괜찮게 벌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 중에 보유 중에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신경을 이제 끄지 말라고,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이제 약간 또 잘못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매일매일 뭐 기업에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오늘 장사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신경을 쓰라는 얘기는 그냥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 기업의 실적을 체크를 하고 또 이제 뭐 뉴스 같은 데서 이제 대부분의 뉴스는 사실 기업의 경쟁력을 그렇게 크게 해칠 만한 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에 크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유의를 하라는 거지, 뭐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회사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빈번한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또는 이제 뭐 아예 사놓고 그냥 그 무관심한 채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적당한 타임 인터벌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런 정도 그냥 제대로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그 미묘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그 장기 투자하지 말라 그 말을 너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그 프랑스의 투자자 그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 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잠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맥락도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그게 그냥 진짜 묻어놓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시로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의 타임 인터벌이 너무 짧아요. 데이 트레이딩, 매일 주식을 사고 팔고, 심지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장기라는 게 뭐 일주일, 2주일 또는 한두 달 이런 걸 이제 장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장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놓고 한두 달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투자의 신이죠.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사람은 뭐 하여튼 신이 아닌 이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내는지는 뭐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사람들이 단기로 뭐 며칠 간격으로 또는 몇 주, 몇 달 간격으로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수익을 내려고 조급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타임프레임을 갖고 투자하지 말고
어느 정도 뭐 한 2, 3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장기 투자인 거지. 그게 아니라 뭐 10년, 20년을 내가 묻어놓을 주식을 처음부터 사겠다.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10년, 20년 후에 이 기업이 어떤 모습일지, 글쎄, 제 능력으로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네.